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이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을 폈다. 아마 경제연구기관 중에, 국내 경제연구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는 낙관론을 편개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경제연구원은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경기를 전망하기를 1분기에 1, 2, 3월에 최악이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고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던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기관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연구기관 중에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재정부도 그렇고요, KDI도 그렇고요, 경기를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하반기가 좋아진다 정도로 보지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 이렇게 좀 강하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보고서를 냈을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지요. 전월 대비 JP모건 글로벌 PMI,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 상승폭입니다. 플러스 1.6%예요. 여기서 PMI가 주목을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PMI는요, 구매관리자 지표를 말합니다. 구매관리자라는 것은 기업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가격에. 만약에 가격이 좀 오르면 지금 당장 안 사는 거고요. 가격이 내리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 JP모건의 글로벌 PMI 지수가, PMI가 1.6이 상승을 했습니다. 1.6.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49.8입니다. 49.8. 그러니까 지난달보다가 1.6이나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요 48.2였거든요. 48.2. 48.2에서 1.6이나 올랐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오름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회복이 빨라지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1월이잖아요. 1월요. 그 다음에 12월이고 11월입니다. 3개월 연속 올라가는 수치예요.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3개월 연속 올라가는데 11월보다 12월이 약간 올랐다면 12월보다 1월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장의 전망치는 당연히 경기 회복 빨라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은 거의 54에 근접을 했거든요. 54. 54에 근접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6개월 연속 떨어집니다. 6개월 연속. 결국은 말입니다. 8월에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9월, 10월까지, 11월까지 계속 떨어진 거. 6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연속 올라가니까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49.8이라는 숫자도 기준치 50에는 이게 못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치가 50이거든요. 50을 넘어가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50 밑에 있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49.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뭐 3개월 연속 올라갔다는 수준에서는 경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50 이하라는 수준에서는 경기를 아직도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 말고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는 4.31까지 이렇게 급등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1월에는요. 0.9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급망이 원활하다는 것은 압력 지수가 낮아지는 이야기라는 건데 0.95면 낮아졌다 이거예요.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IMF가 내놓은 지표를 예를 들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2.7%에서 2.9%로 무려 0.2%포인트를 올려잡았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률을 들었습니다. 또 지금 1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3.4%입니다. 이거 54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해요. 실업률이 거의 없다.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1월에 비농업 고용인구 증가 수를 보면 51만 7천까지 괴물 수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 IMF는 미국 경제가 당초 1.0%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다가 1.4%로 올려잡았지 않느냐. 어디 그것뿐이냐. 유럽 같은 경우도 0.5에서 0.7로 올려잡았고 선진국 전체도 1.1에서 1.2로 올려잡았다. 경기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은요. 결국 중국의 성장률을 굉장히 빠르게 이게 달성하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IMF가 본 것은 4.4%, 5.2% 무려 0.8%포인트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장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지표가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연구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는 그런 지표를 냈다는 것 반드시 봐야 되고요. 더더욱이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경제활동 재개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과거하고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알아야 되고요. 한 번쯤 기억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요즘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원자재 가격 그중에서도 닥터코프라고 이야기하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그죠? 이것도 경기 지표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경제나 실업률도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물동량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말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여러분 그냥 그 지표만 설명을 듣지 말고
전체를 다 들으면 아 이런 지표가 있는데 전체 흐름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지표가 더 많다. 낙관료는 이제 많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라는 것은요.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돈 마구 갖다 뿌리면 경기는 좋아져요. 예. 그런데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죠. 예. 그런 어떤 다양성까지도 있으니까 반드시 함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도 지켜보는 걸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